공공의대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서울대가 했던 문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지금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어이가 없는 얘기인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온나라 정책연구 과제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보건복지부가 세웠고요. 담당 부서는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연구기간은 2015년 4월 2일부터 2015년 10월 28일까지. 제가 얼마 전에 2018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던 공공의대 확대하고 장학금 주는 제도 기억나시죠? 2018년에 보건복지부가 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있었죠. 즉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2015년에도 공공의대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이 연구를 맡은 곳이 어디냐면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 이종구 교수가 한 겁니다. 금액은 9,100만 원을 받았고요. 계약을 2015년에 했고요.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 구축 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결과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옳은 소리는 원본 방송을 추구한다고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안을 줬고요. 연구를 수행한 것은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제출을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연구 결과다.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죠. 연구진의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이지 보건복지부가 우기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았습니다. 자, 연구진은 이종구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연구 책임자셨고 이신호, 이승희 다 차의과대학교, 서울의대, 서울대학교, 아이고 다 서울대 분들이시네 대부분. 쭉 있습니다. 연구 보전 막 다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연구의 목적은 자 보십시오. 연구의 목적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어요.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대 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들어봅시다. 본 연구는 지역 의료의 근간을 담당하는 보건소와 보건복지소를 비롯해서 시도의 취약 지역의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 영역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작됐고 어떻게 확보하는 게 좋겠는지 얘기를 했고 국외 선행저사정 조치를 밟았다. 그건 다 뻔한 얘기고요. 여기 중요한 게 나오네요. 의료 취약 지역 미충족 의사 인력의 특성과 규모를 파악한 결과 의료 인력의 부족은 80에서 194명. 지역 거점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원 미충족 의사 수요는 286에서 428명. 1차 의료 의사가 필요한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 인력의 미충족 수요는 757에서 1630명. 이러한 미충족 수요를 합하면 1100명에서 220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나 주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정확한 원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의료 인재를 개발해야 된다. 체계적인 정책으로 구현해야지 성과가 있다라고 해서 자, 보시죠. 선발 인재상은 어떤 사람이냐? 학업 수월성을 갖추고 수능 성적이 높고 인지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 똑똑한 학생 중에서 다양한 비인지적 역량과 공공의료에 대한 헌신 자세, 공부를 잘하는데 게다가 헌신하는 자세까지, 윤리적 자세까지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대 연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9천만 원 용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상관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시죠. 다양한 비인지적 역량과 공공의료에 대한 헌신 자세를 갖춰야 된다. 농어촌 및 해당 지역에서 충분한 거주가 경험이 있는 학생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이구, 학생 선발 전략이 나오네요. 선발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돈도 주고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면접을 봅니다. 면접과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였음. 이래서 보건복지부가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가 포함한 면접 이야기를 한 것이군요. 이것을 진중권 씨나 서민 씨 등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비꼬아서 조국 전 장관을 불러들여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지만 이 문서는 서울대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박근혜 정부 때 만든 문서. 선발 인재상이 학업도 잘하고 인지력 능력도 뛰어난데 공공의료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농어촌 해당 지역에 충분한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학자금과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해서 면접과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2015년에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여러 부처와 상의하고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면서 2018년에 제도를 내놓았는데 그때만 해도 선발 기준에 장학금을 주는 기준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고요? 농어촌 및 해당 지역에 충분한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도지사가 그 동네 초중고등학교 출신을 뽑으라고 장학금을 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학자금 지원과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건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인재 역량을 위해서 지역 의료 등등 7가지를 열심히 하는 사람 뽑자. 그래서 의과대학하고 기숙사하고 부속병원하고 전국 공공병원과 지역 보건기관을 임상실습으로 같이 동원해서 쓰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잘 했네요.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어련하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문재인 독재 정권 시절에 연성 독재 정권의 시절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본인들이 할 말을 자유롭게 하시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이야기를 안 믿을 이유가 없고 우리 의사일배라고 요즘 많이 부르는데 의배님들도 박근혜 대통령은 존경하시잖아요. 그분이 내놓은 정책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랑 만든 얘기를 좀 들으시라는 거죠.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의대를 설립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의대도 만들자 그러네요. 그래서 공익 복무 이행 기간을 10년, 전공의 수련 기간 포함해서 10년으로 하자고 하죠. 자, 보셨죠?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서울대 의대에 용역을 줬을 때도 이 사람들이 전공의 수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하도록 하자라고 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문제냐는 거죠.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공공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서 의료 접근성 강화를 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의사 인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하자.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줬는데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께서 공공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7년 교육과정으로 하고 2020년에 최초 100명으로 시작해서 2025년부터는 최대 700명 규모로 운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최대 700명, 2025년부터. 2020년에 최초 선발 인원 100명을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독재를 하느라 2020년에 공공의대도 안 만들고 최초 인원 100명도 안 뽑았네요. 2025년부터 최대 700명을 뽑자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산수 되시죠?
700명을 선발해서 죄송합니다. 700명을 선발하는 거 아니고 7년 과정이니까 100명씩 7년 동안 뽑으면 700명이 되는 규모로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 이렇게 해서 의대 정원까지 박근혜 정부가 제안한 바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연구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문서에서 보여주듯이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고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이라는 2015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준 연구 영역이 있었고요. 제출한 곳은 서울대학교 산업협력단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연구진의 연구 결과지 보건복지부의 공식 견해가 아닌데 그 연구진이라는 분들은 바로 서울대 이종구 교수님, 그다음에 차의과대학교 이신호부터 시작해서 이승희, 조비룡, 오주환, 김윤희, 안아름 등 서울대학교 병원에 계신 분들이 내놓은 아니고 이 안에 기본은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 지역에서 선발할 수 있는 인재, 선발 인재상은 공부를 잘하고 다양한 비인지적 역량, 특히 공공의료에 헌신한 자세를 갖추고 있는 농어촌 및 해당 지방 지역에 충분한 거주 경험 있는 학생으로 정의했고 그 학생을 뽑기 위해서는 학자금하고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고 면접과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을 해서 면접을 보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과정은 전공의 수련기간 포함해서 10년 동안 공공복무를 이행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최초 100명을 뽑아서 700명 규모로 7년 교육과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증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어놓았던 연구 영역의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 파업과 관련돼서 이것이 갑자기 나온 정책이다. 한 번도 토론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얘기 몰랐다. 귀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죠. 이 정책은 우리 지금 영어의 몸이 되신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과 함께 만들어낸 연구 용역의 결과의 산물이라는 점을 우리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